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자, 페이지 50페이지. 자, 8장에 70번 하는 거예요. 오늘 잘 안 듣고 있으면 막 넘어갈 수도 있어요. 2권이에요, 2권. 2권 8장 페이지 70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책이 없으신 분은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8장, 예, 거기 순번 70번 보면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걸로 보셔도 되고. 다른 비유가 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닭발을 하는 비구가 32가구가 사는 마을의 근처에 살면서 첫 번째 집에서 두 집의 목의 음식을 얻으면 그 다음 한 집을 건너뛸 것이다. 예예요. 비유. 다시 그 다음 날 세 집 목의 음식을 얻으면 그 다음 두 집을 건너뛸 것이고, 세 번째 날에 첫 번째 집에서 바리떼라는 걸 바루를 얘기해요. 이렇게 커버까지 있는 거, 끈까지 다 있는 걸. 거기 바루에 음식을 가득 얻으면 그 음식을 갖고 어디로 가요? 음식 먹는 회관. 음식 먹는 회관이 뭐예요? 식당. 그렇죠? 어렵게 썼어요. 그렇죠? 네. 음식 먹는 회관으로 가서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비유의 적용을 알아야 한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체의 32가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게 음식을 뭐에 비유했냐면 표상. 그렇죠? 어떤 표상을 보고 있으면 그 표상으로 인해서 다른 표상은 안 떠오르고 건너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음식 먹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71번. 32가지 부분들은 32가구와 같다. 수행자는 닭발하는 비구와 같다. 닭발하는 비구가 그 마을의 근처에 사는 것처럼 수행자가 32가지 몸의 부분들에서 준비를 짓는 것과 같다. 첫 번째 집에서 두 집 목의 음식을 얻은 뒤 그 다음 한 집을 건너뛰는 것 같고, 또 둘째 날에 세 집의 목의 음식을 얻은 뒤 그 다음 두 집을 건너뛰는 것과 같다. 계속해서 마음에 잡돌이할 때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은 내버려 두고 나타난 부분들 중의 두 가지 부분에서 준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관찰하면서 표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표상이 잘 준비의 표상으로 떠오르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타난 부분들 중에 두 가지 부분에서 준비를 짓는 것과 같다. 셋째 날의 첫 번째, 집에서 바리떼 가득 얻은 다음 음식을 먹는 회관에 앉아서 먹는 것과 같다. 두 부분 중에서 더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자기하면 본삼매에 일으키는 것과 같다. 자, 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진행돼요? 여러분이 표상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대상을 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앞에 부처님 계시잖아요. 내가 만약 부처님의 표상을 만들고 싶다. 수행 대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부처님, 자기가 원하는 부처님 상을 계속 보면 돼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은 봤다가 눈 감으면 표상,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건 잔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마음에? 잘 안 남죠? 아주 살짝 있다가 사라지니까.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계속 보면 잔상이 남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치면 게임하고 손 놓고 방에 딱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천장에 그 게임 화면이 딱 뜨잖아요. 그죠? 그거와 같아요. 예. 여러분이 옛날에는 화토, 그렇죠? 여러분, 남자분은 당구, 그렇죠? 보살님들은 뭐가 인형, 예?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예. 그런 이미지가 딱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상, 이미지,
그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무수히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상만 남고 다른 상은 안 나타나요. 이해되셨죠? 여기서는 대상이 32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마음을 계속 보게 되면 처음에 그 이미지가 있다가 근접선면은 이게 흐리고 약하고 막 나타났다 울퉁불퉁한데 점점 그 대상을 보는 게 힘이 좋아지면 명료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만 보는 마음이 딱 돼요. 그걸 집중이라 그래요. 이해되죠? 집중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 대상을 마음이 반복해서 계속 본다. 다른 대상을 보는 마음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도록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로지 일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념. 그렇죠? 네, 집중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일념. 마음이 오직 그 대상만 생각한다. 이해되셨죠? 네. 두 부분 중에서 더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잡돌이하여 본산매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여기 본산매란 말이 나왔으니까 본산매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네, 본산매에 가깝다. 그래서 근접산매. 근접산매도 본산매도 둘 다 산매예요. 그런데 근접산매보다 본산매가 더욱 대상의 마음이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머물러요. 근접산매는 본산매보다 약해요. 그래서 본산매 대상을 봤다가 떨어졌다가 봤다가 떨어졌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본산매는 그것보다 더 접착력이 강해서 한번 대상을 딱 만나면 안 떨어져. 이해되셨죠? 차이는 그거예요. 이렇게 뭐 설명해 주면 뭐해, 그죠?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망상이 많아서, 망상. 한 대상의 마음이 오롯하게 못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랫동안 습관이, 나는 한 놈하고는 못 놀아. 여러 개를 갖고 놀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눈에서 봤던 대상을 봤다가, 좀 있으면 재미없어서 귀로 갔다가, 그렇죠? 또 그것도 재미없어서 몸으로 갔다가 또 망상으로 갔다가, 망상도 오랫동안 또 못해, 그죠? 대상도 또 바꿔야 돼. 수행자는 한 대상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지루해요, 스님. 따분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대상을 오래 못 본다. 무료하다. 그죠? 한 대상 계속 보고 있으면, 아우, 마음이 그죠? 이러잖아요. 재미없어요. 그죠? 왜 이래. 그 싫어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혹은 중립적인 마음. 근데 여러분한테는 대부분 이거야. 일로 휙 넘어갔다가 아니면 절로 휙 넘어가. 중간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휙 갔다가 이게 싫으면 픽 삐져서 절로 싹 갔다가. 그렇죠? 네. 이쪽으로 갔다가 또 마음이 안 되면 딴 데로 휙 갔다가. 이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하루 종일 요동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자가 수행을 시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냐면 스님,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의 다른 측면이 뭐예요? 고요함. 아는 거는 스님 저는 지금 관심 없고요. 좀 쉬고 싶어요, 마음을. 고요하게. 평온하도록.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뭐예요? 졸아요. 마음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자극이 없으니까 어때요? 편안해. 그 다음에 어때요? 마음이 녹은에 녹아. 그렇죠? 사르르르르. 그럼 어때요? 마음이 잠겨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이 있어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 그러니까는 스르르르 잠으로 빠진다는 표현으로 방황가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힘이 있으면요, 방황가로 안 빠져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평상시에도 어때요? 막 일할 때는 잘 안 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이
중요한 일 다 끝났어. 그런데 특별히 해야 할 일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때요? 이러다가 그 다음에 눈이 어떻게 돼요? 해태처럼, 동태처럼 풀어져.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몽롱한 상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몽롱한 상태, 그렇죠? 해태와 혼침, 수행용으로 하면 그 해태와 혼침이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하라고 그렇죠? 의식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왜 힘이 없냐면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정보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수행 정보가 없으면 마음을 어떻게 전환시켜야 되는지, 요게 지금 이런 단어 많이 나와요. 마음의 잡돌이 하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을 작동시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어때요? 못해. 그 상황에 매여서, 그래, 해태와 혼침이라고 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 해태와 혼침이 일어날 때 마음이, 해태와 혼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상황이 딱 나타나면, 그냥 얘기할 땐 들었어. 그쵸? 해태와 혼침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빛을 쪼여라. 그쵸? 광명상을 봐라. 막, 움직여라. 막, 여러 가지 있어. 그런데, 해태와 혼침이 마음에 폭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해태와 혼침 상태에 있어. 그렇죠? 다른 생각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다른 정보가 그 마음에는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한테 계속 고급 정보를, 좋은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한테 계속 정보를 넣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간 사람은 벗어나지 못하고, 눈 사람은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야. 해태와 혼침에다가. 그죠? 그래서 조금씩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다룰 줄 알게 돼서 거기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이제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듣고, 스님, 해태와 혼침 다 끝난 뒤에, 스님, 해태와 혼침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와서 물어. 그죠? 예, 그때는 얘기 들어. 해태와 혼침 내가 이렇게 겪었어. 그러니까 해태와 혼침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는 무척 들어. 그죠? 그리고 다시 또 해태와 혼침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해태와 혼침이 빠져. 왜 그러냐면 듣는 것과 내가 실행할 때 거기에 마음을 일으키는 거는 내가 해본 적이 없어. 우리의 수행자들의 귀는 뭐예요? 아라한. 그렇죠? 엄청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는 아라한이야. 그런데 수행하는 마음은 범부야. 그렇죠? 수행을 아직 안 해봤어. 그러니까 얘가 수행할 때는 범부고 들을 때는 아라한이야. 그렇죠? 그래서 들으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행해 보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때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때 작을 만화시카라. 작을 하셔야 돼요. 이때 해태와 혼침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떠올리는 자체가 벌써 그 수행자한테는 그런 정보가 있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작의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몸으로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럼 몸으로 하는 거는 까야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작을 일으켜서 몸으로. 근데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마음을 다룰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로 할 때는 말을 다룰 줄 알아야 돼. 내가 이 상황에서는 거친 소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구나.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게 다 자기예요. 그렇죠? 그처럼 여기서는 지금 해태와 혼침이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럼 어떤 대상을 봐야 되느냐. 사전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부분 중에서 더욱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자기하여 본산매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 그죠? 자, 72번, 51페이지. 본산매에 드는 부분으로서 머리털 등의 각각의 부분에서 본산매에 든다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 73번. 지금 10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자, 73번, 8번, 9번, 10번 세 가지 경으로 높은 마음과 청량함과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대한 능숙함을 다룬 세 가지 경은 정진을 삼매와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자,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다음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74번, 비구들이여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는, 높은 마음은 뭐예요? 아디찌tta. 높은 마음, 때때로 세 가지 표상을 마음에 자기해야 한다. 때때로 세 가지 표상을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때때로 삼매의 표상을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때때로 정진의 표상을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때때로 평온의 표상을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오직 삼매의 표상만을 마음에 잡돌이하면 그의 마음은 자칫 게을러질 수 있다. 그렇죠? 에이, 삼매를 해봤어야지. 그렇죠? 네. 삼매 너무 계속 있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좋아. 여러분, 정 상태에 들어가는 정. 마음이 정 상태에 들어가면 어때요? 말도 안 하죠. 그렇죠? 몸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삼매를 익히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삼매에 들어가요. 그게 습이 돼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밥 먹고 자고 잠깐 쉬는 거 외에는 계속 삼매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세상하고 거래하는 방법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서 도시 이런 데서 살다가 혼자 뚝 떨어져서 산속에 혼자 가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막 10년 살다가 도시에 오면 어때요? 적응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것처럼 삼매만 계속 닦은 분은 정상태에 들어가요, 마음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그 마음이 중심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건 귀찮아. 그렇죠? 복잡해. 그러면 어때요? 그거에서 마음을 딱 기울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면 자칫하면 어때요? 에이, 다른 거는 에이, 그냥 넘어가. 그렇죠? 수행이 너무 좋아. 계속 이렇게 있는 거야. 생각해봐요. 한번 들어가면 3시간 3번 하면 하루 가요. 그렇죠? 수행자마다 일어나는 시간은 다르지만 3시간씩 3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3번. 그럼 몇 시간이에요? 9시간이에요. 그렇죠? 9시간 하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공양하고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자는 시간 하면 거의 하루가 다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가 그냥 가요. 그걸 몇 번 하고 나면 지금 며칠이지? 그렇죠? 어저께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저께 같고 그렇죠? 계속 그래요. 왜 그러면 똑같은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 어저께 고요함과 오늘 고요함과 내일 고요함, 그렇죠? 계속 이런 상태를 계속 하니까 어때요? 어떨 때는 다른 거 하기가 머리가 안 돌아가요. 다른 것들이. 비구들이야 만약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오직 삼매의 표상만을 마음에 잡돌이하면 그의 마음은 자칫 게을러질 수 있다. 비구들이야 만약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오직 정진의 표상만을 마음에 잡돌이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은 자칫 들떠버릴 수 있다. 네. 정진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어때요? 들뜨게 돼요. 이 정진은 뭐예요? 뭔가를 막 하는 행위를 계속 하는 거야. 삼매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노력만 있어. 그 노력만. 결과는 없고 노력만 있어. 그러면 삼매 등보다는 거칠죠. 어떤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중되지 않고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 노력하는 게 나한테는 수행이라고 이해하는 사람 어때요? 계속 노력해. 그렇죠? 계속 노력해. 만약에 나는 노력하는 걸 뭘로 하냐면 청소다. 그럼 어때요?
청소하는 것만 하고 있어. 청소한 뒤에 수행해야 되는데 청소만 하고 수행은 안 해. 수행도 조금만 해. 고요함도 잠깐만 있어. 그러면 대부분은 어때요? 계속 정진하는 일이 대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삼매에 들어있는 시간은 짧고 정진이 많기 때문에 삼매든보다 들뜨죠, 이분은. 이 수행자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구들이야 마냥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오직 평온의 표상만을 마음에 잡돌이하면 그의 마음은 자칫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바른 삼매에 들지 않을 수 있다. 네. 아까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삼매 들고, 그렇죠? 네. 삼매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집중된 상태. 그러니까 집중하고 여러분 평온하고는 다른 거죠. 네. 어떻게 달라요? 네, 그렇게 대답했는데 어떻게 달라요? 기능으로 달라, 기능은. 삼매는 마음이 어떤 한 대상에, 여보세요? 마음이 대상에, 표상이란 대상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딱 꽂혀 있는 거야. 여러분, 뭐에 꽂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집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앞에 거는 뭐였어요? 막 활동하는 거야. 다르죠? 그 다음에 이 평온은 뭐예요? 평온? 이건 느낌이에요. 느낌.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느낌이 3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네, 무덤덤한 느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온을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덤덤하다, 무덤덤하다. 스님, 괴롭지도 않고요. 좋지도 않고요. 그냥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느낌이 이런 상태일 때, 스님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괴롭지도 않고요. 아프지도 않고요. 좋지도 않고요. 근데 그냥 그래요. 그렇죠?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어떤 게 강하지 않은 상태. 덤덤한 상태. 쉽게 얘기하면. 근데 수행에서는 평온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왜 평온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좋은 마음을 가라앉힌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불선한 마음을 가라앉혀서 선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건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죠?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이 느낌을 시소로 얘기하면 둘 중에 한 가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심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도 저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딱 수평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그럼 평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평온.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돼서의 상태인가, 느낌으로 평온한가, 그렇죠? 이런 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 그걸 들여다봐야지 여러분이 각지가 생겨요. 각지. 그렇죠? 실각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뭐가 나와요? 평온각지, 사각지, 정각지, 사각지, 경황각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유함과 관련된 것들. 근데 이런 정보들 갖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거 갖고 나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 그 마음은 자칫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바른 삼매에 들지 않을 수 있다. 평온 상태가 되면 뭘 못할 수 있다고요? 바른 삼매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자, 비구들이여, 그러나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가 때때로 삼매의 표상만을 마음에 잡돌이하면, 정진의 표상만을 마음에 잡돌이하면, 평온의 마음만을 마음에 잡돌이하면, 그때 그의 마음은 부드럽고 적합하고 빛나고 부서지지 않고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바르게 삼매에 든다. 그렇죠? 이것을 골고루 다룰 줄 안다는 거죠.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들을 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쓰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진다. 유연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수행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음들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고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바르게 삼매든다. 그럼 번뇌를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서야. 자, 75번. 비구들이여 이런 비유를 들 수 있다. 52페이지.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자의 제자가 도가니를 만든다. 만든 뒤에 그것에 열을 가한다. 또 뭐냐면 금세공자니까는 그 금속을 녹이는 그 도가니가 그릇이에요. 그렇죠? 네. 도가니 입구에 열을 가한 뒤에 집게로 정제되지 않은 금을 집어 도가니에 넣고 때때로 바람을 보내고 때때로 물을 뿌리고 때때로 쳐다본다. 비구들이여 만약 금세공과 제자가 정제되지 않은 금에 오로지 바람을 보내기만 한다면 그 금은 자칫 타버릴 수도 있다. 비구들이여 만약 금세공이나 제자가 정제되지 않은 금에 오로지 물을 뿌리기만 하면 그 금은 자칫 식어버릴 수도 있다. 비구들이여 만약 금세공이나 제자가 정제되지 않은 금에 오로지 들여다보기만 하면 그 금이 적당하게 정제될 수가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금세공자 제자가 정제되지 않은 금에 때때로 바람을 보내고 때때로 물을 뿌리고 때때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금은 부드럽고 적합하고 빛나고 부서지지 않으며 세공하게 적합하다. 금세공인은 허리띠든 반지든 목걸이든 금 머리띠든 그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장식품을 만들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다. 그렇죠? 금을 잘 다루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금을 잘 재련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53페이지 76번.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는 중략,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바르게 삼매든다. 앞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중략 이렇게 나오면 그 앞에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네, 저는 다 스님 중략을 보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그 앞으로 가면 돼요. 네. 그는 신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법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신통지로 그 경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음을 기르면 그 원인이 있을 때, 원인이 없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을 얻는다라고. 이것이 높은 마음을 다룬 경전이라고 알아야 한다. 높은 마음 아디찢다. 높은 마음을 빨리어로 뭐라고요? 아디찢다. 찢다가 마음에 아디가 높다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빈냐. 그렇죠? 아빈냐. 아빈냐를 뭐라고 여기서 번역했어요? 신통지. 그렇죠? 신통지는 다른 말로 여기 또 초월지도 있어요. 아빈냐. 그러니까 아빈냐는 풀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빈이라는 단어와 냐냐가 어떤 냐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현재 여기 있어. 만약 여기가 2층이에요. 그런데 내가 3층으로 올라가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3층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갔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2층이 아니고 3층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전에는 그 마음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었어. 그런데 어떤 과정을 밟아서 전에 모르던 어떤 마음을 알게 됐어. 그걸 아빈냐라고 이해하시면 돼. 아빈냐는 뭐 현재보다 높은 마음. 그러니까 현재 마음을 초월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초월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뛰어넘었다. 네.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수행에 대한 마음을 몰라. 그런데 어떤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수행하는 어떤 마음을 알게 됐어. 그럼 전의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의 암과 지금의 암이 다르죠. 그럼 여러분이 초월지를 얻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모르던 새로운 마음을 알게 됐다. 비유로 하면. 그죠? 그래서 아빈냐는 뭐냐면 자기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어떤 마음을 이해한 거. 만약에 삼매를 얻는 분이 초선을 얻었다가 이선을 얻었어. 그러면 어때요? 아빈냐가 생긴 거죠. 네. 이선 수행자가 삼선을 모르다가 이선을 계속 수행을 해서 삼선을 알게 됐어. 그럼 그분은 뭐가 얻은 거예요? 아빈냐가 생긴 거죠. 삼선에 대한 아빈냐가.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이 아빈냐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신통할 때, 신통. 신통에서는 내가 어떤 신통을 없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그것을 다 알게 돼서 어떤 능력이 생겼어. 그러면 그게 아빈냐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 아빈냐는 단순히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또 전문 용어를 얘기하는 이디빠따. 아빈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신족통. 이란 말 들어봤죠? 네, 그 신족통의 코스를 밟아야지 신통이 생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37 보리분법, 37 조도품 이런 얘기 들어봤죠? 거기에 사여의족 나오죠? 네. 수행할 때는 여러분이 대부분 그 사여의족 타이틀만 알지 그거 어디 써먹는 거지? 그렇죠? 내가 수행할 때는 안 나타나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로 가면 나타나냐고는 여러분이 사선정을 얻고 난 뒤에 내가 신통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신통을 개발하는 코스를 여러분 사여의족이라고 이해하시면 수월해요. 만약 사선에서 위파사나를 닦는다. 그분도 그 사여의족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스님 처음에 야, 사여의족 나오는데 얘는 어디에 나오지? 언제 나오지? 근데 이게 높은 수행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초보 수행자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냥 타이틀만 있어, 그죠? 근데 아빈냐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어떤 높은 단계의 알미 생겼다. 이래서 높은 마음에 대한 이해가 끝났고 77번 53페이지 비구들이여 이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위 없는 청량함을 실현할 수 있다. 아까는 높은 마음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청량함, 위 없는 청량함. 무엇이 그 6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수행자예요. 그렇죠? 비구의 다른 말은 뭐예요? 수행자. 마음을 절제해야 할 때 마음을 절제하고, 마음을 분발해야 할 때 마음을 분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할 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할 때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수승한 도와 과로 기울고 열반을 즐거워한다. 6가지, 그렇죠? 앞에 4가지하고 수승한 곧 어떤 장소로 기울고 그 다음에 열반을 즐거워한다. 이게 6번째. 이것이 청량함을 다룬 경전이라고 알아야 한다. 자, 78번. 그러나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대한 능숙함은 여기서 이제 보장가, 그렇죠? 칠각지에 나오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대한 능숙함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마음이 느슨해질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수행할 때가 아니다. 마음이 느슨해졌는데 또 뭘 해요? 편안함을 어떻게 돼요? 그분은 완전히 퍼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대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극복하려고 하니까. 본삼매에 드는 능숙함의 주석에서 이미 설했다. 어디서 설했어요? 앞에서. 그렇죠? 그럼 건너뛴다는 얘기예요.
네. 자, 79번. 이와 같이 7가지, 78번? 맞죠? 79번. 이와 같이 54페이지. 이와 같이 이 7가지 습득의 능숙함을 잘 파악하고 10가지 마음의 잡두리함의 능숙함을 잘 구분한 뒤 수행자는 이 2가지 능숙함을 통해 명상 주제를 잘 들어야 한다.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그렇죠? 네. 7가지가 뭔지 모르겠다. 10가지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페이지 7가지는 페이지 43페이지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10가지 모르겠다. 그러면 46페이지 가서 다시 읽어보셔요. 네. 숫자가 막 나와. 그런데 그 숫자가 뭐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막 읽다 보면 막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7가지는 43페이지에 있고 10가지는 46페이지에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80번. 만약 그가 스승과 함께 같은 사원에 사는 것이 편리하다면. 그죠? 앞에서 했었어요. 그죠? 네. 내가 스승 찾아가서 명상주제 받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사원에 가면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죠. 그죠? 여러분이 궁금할 때마다 가면 어떻게 해요? 스승님, 제가 이게 모르겠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그죠? 그러면 돼요. 한 번에 다 머리에 담고 막 끙끙 앓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필요할 때마다 질문하고 대답 듣고,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수행하고, 모르면 또 가서 질문하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꺼번에 상세하게 설하지 말고 명상주제를 잘 구분한 다음 명상주제를 들면서 특별함을 얻을 때마다 차츰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다른 곳에 살기를 원하는 자는 앞서 설한 방법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반복하여 숙고하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땅의 가시나에서 설한 방법대로 적절하지 않은 거처를 피하고 적절한 곳에 살면서 사소한 장애들을 끊고 혐오스러움을 마음에 잡두려 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죠? 앞에서 다 설명됐어요. 그죠? 1장에서 나 여기 설명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장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 설명돼 있어요. 그죠? 예.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죠? 스승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다 안 듣고 필요할 때마다 듣는다. 그러나 내가 스승 옆에 살 수가 없어.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딘가 가서 혼자 살아야 돼. 그럼 어때요? 예. 수행자가 머리 나쁘면 수행 못한다. 이게 나오죠. 그죠? 얘기해줘서도 기억 못하면 나 돌아갔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스승한테 또 찾아와야 돼. 그죠? 예.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곳이면 좋은데 어때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 그럼 어때요? 이제 수행 끝난 거야. 그죠? 예. 여러분 마음 안 내. 그죠? 뭘 또 가. 그냥 살아. 그죠? 이번 생은 살면서 지내지 뭐. 그쵸?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81번. 그죠? 몇 가지 주제가 나와요? 신체의 32가지 부분을 구분함. 이렇게 하면 또 설명이 나와요. 그렇게 할 때 우선 머리털 등에서 명상주제의 표상을 취해야 한다. 어떻게? 머리털 1개나 2개를 뽑아 손바닥에 놓은 뒤 우선 색깔을 구분해야 한다. 그렇죠? 사람마다 내가 머리 까마니까 다 감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각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길이도 다 다르고 상태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직모고 어떤 사람은 물결이고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꼬불꼬불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머리털은 잘린 곳에서 또 볼 수 있고 물이 담겨 있거나 죽이 담긴 바리대 속에도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밥그릇에 떨어져 있는 것도 보고 그다음 세면대에 떨어진 것도 보고 그죠? 방바닥에서도 보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검을 때 보면 검다고 마음에 잡두리 한다. 자기한다. 힐 때 보면 희다고 검고 흰 것이 섞여 있을 때는 현저한 색깔로 마음에 잡두리 한다. 현저하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중에 내가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2개가 다 안 들어가 어떤 게 마음이 기울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저한 거예요. 머리털처럼 살갗 등 5개조 모두를 보고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
저번 주에 어떻게 했어요? 5개씩 끊으면서 했죠. 그죠? 야, 머리털, 몸털, 손톱, 이빨, 살갗. 그 다음에 반대로, 그렇죠? 살갗, 이빨, 손톱, 몸털, 머리털. 기억 안 나요? 그렇죠? 5개 하고, 그 다음에 5개 또 하고, 5개 또 하고, 5개 또 하고, 이러면서 최종 32가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하면서 다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수행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순일하게 쭉 끝까지 갔다가 순일하게 쭉 다 와야 돼. 중간에 새거나 잊어버렸거나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 어때요? 능숙하지 않음. 그렇죠? 능숙하지 않. 우리 했잖아요. 그렇죠? 7가지 습득의 능숙함, 10가지 능숙함, 이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32가지를 쭉 암송하고 반대로 쭉 암송하고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거. 아, 머리털이 구조는 어떻게 생겼구나. 색깔은 어떻구나. 이거 지금 뭘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 요새는 어때요? 사진 찍어서 이렇게 딱 보면 끝나는데,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말로 다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머리털이 어떻게 생겼다. 그렇죠? 모양은 어떻다. 끝은 어떻게 생겼다. 걔는 어디 있고 뭐 이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체의 32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32가지. 그러니까 스님이 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읽으면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스님이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이건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하고 어떻게 돼요? 막 넘어가요. 막 넘어간다고 막 눈 그렇게 크고 뜨고 막 스님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자,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요새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내 장기를 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수행한다고 막 상처를 내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봤다가 집어넣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딱 치면 다 나와요. 그렇죠? 동영상으로는 나오고 사진으로 나오고 막 정교하게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걸 딱 보고 마음에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머리털 하면 딱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 몸털, 손톱, 이빨, 피부 딱 이렇게 떠올라야 돼. 그게 그래서 그 중에 선명하게 딱 마음에 집중이 되면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앞에 설명들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거를 입이 하나니까 어때요? 동시에 얘기 못 하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이거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죠? 예, 듣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자, 이제 82번. 이와 같이 표상을 취하면 모든 부분에서 색깔과 형태와 방위와 장소와 한계로 구분하고, 그렇죠? 색깔, 형태, 냄새, 거주지, 장소의 5가지로 방법으로 혐오스러운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 자, 이렇게 뭐 나왔으니까 또 설명이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또 설명하겠죠, 그렇죠? 네, 불교는 구분이 되면 그 구분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83번. 이제 32가지 모든 부분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야, 그렇죠? 머리에 지나요, 그렇죠? 네. 머리털은 깨사. 네, 머리털을 뭐라 그러냐면 빨리어로 깨사. 자, 그러니까 앞에 그럼 뭐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색깔, 형태, 방위, 장소, 한계.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야지 이걸 듣고 이미지가 떠오르더라. 근데 요새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딱 자기 머리카락 쭉 뽑았고 동영상으로 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2번 형태로서, 그렇죠? 1번 색깔로서 본래 검다. 싱싱한 알이 닦아 열매 색깔이다. 옛날 사람들 이 요것과 머리 모양이 비슷했나 봐.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형태로는 길고 둥근 것이 마치 천칭의 저울 때의 형태와 같다. 이해되죠? 그럼 저울 때 안 봤어요? 옛날에 이렇게 들고 이쪽에 저울 다는 거 있고 물건 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 별걸 다 설명하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방위로서
자, 몸에서 위아래를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저번 주에 안 오신 분은 몰라. 그렇죠? 배꼽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위다, 아래다, 이건 뭐예요? 다 배꼽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꼽을 기준으로 위, 배꼽 기준 아래. 그렇죠? 그 다음에 안팎, 몸을 기준으로 안팎. 그렇죠? 그러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방위에 대한 게. 그 다음에 좌우만 하면 동서남북 위아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팎은 어떻게 구분해요?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몸은 안쪽, 내 몸 아닌 것은 다 바깥이에요. 경에 안팎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육내외처,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육내처는 내 몸과 다 관련 있죠. 예,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안쪽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대상은 다 바깥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위에, 법은 안쪽에, 몸 안쪽에 바깥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 안쪽인데 마음은 안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몸 안쪽에 마음은 안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의 대상은 바깥쪽이야. 그래서 몸과 마음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로 들면. 근데 요 바깥도 법이에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이 바깥은 내 거 아니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나는 아니고 내 소유물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나죠. 그래서 괴롭잖아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 안쪽에서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 그러잖아요. 네.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알게 되면 탈출할 수 있는 힌트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게 내가 아니라 대상이구나. 이걸 떠올리는 사람은 수행자고, 이걸 못 떠올리는 스님 내 생각이 맞다니까요. 스님 그만 좀 우기세요. 응. 야, 네 생각이 틀렸고 내 생각이 옳아. 모두 우리는 그러고 있죠. 그렇죠? 내 안쪽에 있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네 생각은 네 거고 내 생각은 내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가지가지 생각과 사유와 주의와 그렇죠? 의견과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다 내 거 아닌데. 그죠? 그걸 꽉 쥐고 있는 건 뭐예요? 네? 그걸 꽉 쥐고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이러면서. 네. 젊은 사람들이 보면 그러는 거야. 아이 꼰대. 그렇죠? 말로는 안 하요. 속으로. 그렇죠? 자, 4번. 장소로서 귓뿌리들에 의한 양쪽으로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마와 뒤로는 목덜미에 의해서 한정된 두개골을 둘러싸고 있는 내피가 머리털의 장소이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님이 여기 이렇게 그죠? 여러분은 이렇게 머리끈을 가려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렇게 스님이 여기 이렇게 그걸 얘기해 준 거야 지금. 아, 이게 너무 리얼하네. 한계로서 머리털은 아래로는 자신들의 뿌리 표면으로부터 한정되어 있다. 그 뿌리 표면은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살갗 속으로 벼 끝만큼 들어가서 붙어 있다. 벼씨. 여러분 끝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그 끝에 여기 허연 거 이렇게 끝에 있는 거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무 리얼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또 이로는 허공으로, 지로는 서로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다. 그렇죠? 머리털 각각으로 서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머리털이 함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비슷한 것에 의한 그것들의 한계다. 머리털은 몸털이 아니고, 그렇죠? 머리털과 몸털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몸털은 머리털이 아니다. 이와 같이 나머지 32가지도 부분들과도 섞이지 않는다. 머리털은 별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은 것에 의한 한계이다. 이것이 머리털을 색깔 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56페이지. 이제 색깔 등 5가지 방법으로 혐오스러운 상태를 구분한다. 머리털은 색깔로도 혐오스럽고
형태로도 냄새로도 거주지로도 장소로도 혐오스럽다. 지금 혐오스러운 것을 수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몸의 32가지. 그 혐오스러운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85번 죽이 담긴 멋진 바로와 밥이 담긴 바로의 머리털의 색깔을 보고서 사람들은 머리털이 섞여 있어도 치워버려라고 넌더리를 친다. 여러분의 밥그릇이나 국그릇에 다른 사람 머리카락 들어가면 어때요? 네, 기분 제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내 머리카락 들어가도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조금 전까지만 말이 안 나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거였는데, 그렇죠? 나였잖아요. 여기 머리카락 여기 붙어 있다고. 그런데 밥 먹다 이게 뚝 하나 떨어졌어. 그러면 밥맛 다 달라가요. 그렇죠? 그 참 신기하죠. 그렇죠? 이와 같이 머리털은 이 색깔로도 혐오스럽다. 그렇죠? 깜깜한 밤에 먹을 때 머리털 모양의 아까 껍데기와 막갓지 껍데기의 섬유질에 닿기만 해도 그와 마찬가지로 넌더리 친다. 이런 껍질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혐오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 형태로도 혐오스럽다. 86번 기름을 바르고 꽃과 향수 등으로 치장을 하지 않으면 머리털은 냄새는 극도로 넌더리 난다. 그렇죠? 실수로 다른 사람 머리 위에 내 코가 가 있으면 어때요? 그런 상황이 가끔 돌발하잖아요. 그렇죠? 우연찮게. 그러면 야, 머리 너 끝내준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불에 태우면 그보다 더하다. 그렇죠? 머리카락 불에 탄 냄새 나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렇죠? 향기가. 왜냐하면 머리털은 색깔과 형태로는 직접적으로 혐오스럽지 않다고 치더라도 냄새로는 혐오스럽기 그지 없다. 옛날 분들이나 지금이나 그 차이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린 아기의 똥이 색깔로는 희망의 색깔이고 희망의 색이 아이 똥처럼 그런 색이에요. 형태로도 한 조각의 희망풀이의 형태이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검은 개의 부푼 송장은 색깔로는 익은 야자의 색깔이고 형태로는 둥글게 만들어 버려둔 만돌린 모양의 북의 형태이며 그것의 이빨은 제스민의 꽃봉이와 같다. 여러분 제스민 꽃은 봤죠? 네. 이빨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빨이라는 거 비교했네. 이들은 모두 색깔과 형태로는 직접적으로 혐오스럽지 않다고 치더라도 냄새로는 혐오스럽게 그지없다. 그와 같이 머리털도 색깔과 형태로는 직접적으로 혐오스럽지 않다 치더라도 냄새로는 혐오스럽게 그지없다. 87번 마치 시골 하수의 오물구덩이에서 자란 국거리 채소들은 도시 사람들을 넌더리치게 하고 요리에 사용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머리털로 고름과 피와 오줌과 똥과 담즙과 가래 등의 하수에서 자라기 때문에 넌더리가 난다. 이것이 거주지로 인한 혐오스러움이다. 88번 이 머리털은 마치 똥무더기 위에 균이 자라듯이 비유가 끝내줘요. 31가지 무더기 위에서 자란다. 머리털은 어디에 자라요? 31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무더기 위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멋있는 머리칼, 그렇죠? 혐오스러운 무더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소중하죠, 그렇죠? 묘지와 쓰레기 더미 등에서 자란 채소처럼 수채 등에서 자란 연꽃이나 수련 등의 꽃처럼 오물구덩이에서 자라기 때문에 극도로 넌더리 난다. 이것이 장소로 인한 혐오스러움이다. 그렇죠? 좋은 것도 아주 안 좋은 곳에 상황에서 자라면 어때요?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배경을 그래 따지잖아요. 그죠? 누구네네, 그죠? 우리는 그런 구조 안에 살기 때문에 다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몸도 어때요? 최고의 쓰레기 더미에서 핀다. 그죠? 네. 이 쓰레기 더미에서 얘가 자라고, 이 쓰레기에서 이게 자라고, 그죠? 네. 32가지. 네. 네. 혐오스러운 쓰레기 더미. 여러분, 쓰레기, 저기, 버리는 데 가면 여기, 어머, 아름다운 거 담아가야지 하면서 쳐다보고 집어요? 안 가잖아요. 코를 칵 막으면서, 그죠? 어떻게든 멀리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 몸은 어때요? 타인이 보면 혐오스러운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32가지로 쪼개서 투명한 유리글에 알코올 딱 넣어가지고 딱 32가지로 쫙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어때요? 기겁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곳에서 싹 넣어서 포장지 예쁘게 해놓으면 어때요? 좋아하잖아요. 그죠? 똥도 포장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선물 주면 어머 좋은 거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내용을 딱 열어보면 어때요? 이런, 그죠? XX 하면서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포장지에 우린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는 게. 그죠? 우리 보는 이 눈이 엄청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죠? 좋은 거 이런 거 몰라. 그냥 그 눈이 좋다 그러면 얘가 그래 알았어. 좋다네. 그죠? 귀가 소리 들으면 어때요? 좋다네.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속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는 것에 바깥으로 속고 안도 속고 안팎으로 속아서 무슨 일을 당해요? 두고두고 괴로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박 빼먹지도 않고 또박 적응을 차곡차곡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은 지금보다 10배로 괴로운 곳에, 다음에는 100배로 괴로운 곳에,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적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걸 움켜쥐는 거죠. 그렇죠? 좋다고. 네. 근데 우린 뭐, 스님이, 아이고, 여기 좀만 아프면 어때요? 아이고, 금쪽이가 아파요. 그죠? 요쪽이 아파요. 요쪽이 아파요. 여기 가서 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여기 아프니까 오늘 특별히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이게 우리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거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소중해. 왜? 불교의 관점에서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이 의지처를 갖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지처가 왜 중요하냐면 괴로운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악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 딴 데서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여기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감옥에서 나가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외에 없어요. 나가서는 감옥 쳐다도 안 봐도 돼요. 그죠? 볼 수도 없어. 네.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애착하면 어떻게 돼요? 탈출 안 하려고 그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탈출 안 하려고 그래. 너무 좋아요. 스님. 내가 그 안에서 짱이에요. 그렇죠? 내가 수감자들 중에서 최고예요. 그렇죠?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우린 지구라는 별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유롭게 못 나가요. 그죠? 자연의 법칙에서 웬만한 사람은 거의 못 나가요. 그래, 나가도 어때요? 잠시 나갔다 다시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래 거기 갇혀서 그 형량을 다 채워야지만 졸업하는 거예요. 예. 빨리 졸업하게 해주는데도 싫대. 더 오래 살고 싶대. 여기서. 그렇죠? 당신은 여기서 70년 살아야 됩니다. 80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형량이 감소돼서 50년만 살다 가십시오. 그러면, 아유, 여기 좋아요. 그죠? 애착이잖아요, 그게. 감옥을 좋아하면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의 감옥에도 있고, 지구라는 감옥에도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라는 감옥에도 갇혀 있고, 그죠? 혈연, 지연, 학연, 막, 가지가지 자기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스님,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됩니다. 그죠? 이러면서 자기가 어떤 네트워크, 보이지 않는 그물망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감옥. 정신적인 감옥이. 반대로 보면 안 좋은 거고, 반대로 보면 얼마나 삶이 행복해요. 스님,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이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오늘 뿌듯해요. 그래서
한시도 쉴 틈을 안 주고 저한테 예, 정진하며 삽니다. 그래서 예, 세상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바쁘게 사는 사람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능력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수행자의 시각으로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수행 물 건너 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세상 사람에서 수행자를 보면 저거 거지 깡깽이죠,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하네,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똑같은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수행자는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도 설명했어요. 치우치면 그 치우친다는 말이 뭐예요? 애착한다는 거예요. 집착한다는 거예요. 선도 좋은 거지만 애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묶이게 돼요. 위파사나도 여러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묶여요. 위파사나의 10가지 장애 있잖아요. 그죠? 네, 지혜를 증장하는 프로그램도 곳곳에 함정을 파놨어요. 여러분, 속으면 거기 들어가서 뺑뺑이 한참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로 들으면 아는 것 같죠?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뺑뺑이 돌고 있는지 몰라. 그게 더 어려워요. 자기가 선을 증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몰라요. 네, 나온 뒤에야 알아요. 아, 내가 뺑뺑이 들고 저기 개미지옥에 갇혔구나. 네. 10가지 있죠, 그렇죠? 위파사나의 10가지 장애. 글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안 들어가 봤으니까 어때요? 들어가도 아, 제가 수행을 증장하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 처음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환경에 있으니까 야, 내가 수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나 보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들어와 있다. 거기에 뭐도 있어요? 지혜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집착한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좋아한다. 자, 다음에 저기 뒤에 가면 나오니까 여기서는 넘어가요. 89번. 머리털처럼 모든 부분들의 색깔, 형태, 냄새, 거주지, 장소라는 5가지 방법으로 혐오스러운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색깔과 형태와 방위와 장소와 한계로 모든 부분들을 따로따로 구분해야 한다. 자, 90번. 이 몸털. 몸털은 로마. 이탈리아로는 로마라 그래요. 저기 이탈리아 로마 아니고 그 로마 아니고 몸털, 빨리어로 로마. 본래의 색깔로서 머리털처럼 순전히 검은색은 아니고 거무스름한 갈색이다. 이 형태로서 끝이 구부러진 야자의 뿌리의 형태이다. 3번 방위로서 두 방위에서 자란다. 두 방위란 뭘 얘기해요? 몸 위쪽과 아래죠. 두 방이니까 무슨 두 방일까? 그렇죠? 또 한참 생각하면 돼. 여기서의 방위는 다 뭐예요? 배꼽을 기준으로 위아래예요. 이 테마 안에서는 이해되셨죠? 네. 지금 두 방이 하니까 어디 두 방일까? 지금. 자, 4번 장소로서는 머리털이 자라는 장소와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하고 대부분 나머지 몸을 싸고 있는 피부에서 자란다. 그렇죠? 야, 5번. 자, 그런데 이 털도 어때요? 젊었을 때는 털이 많죠. 어때요? 그렇죠? 그랬다가 어때요?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면 몸털도 솔솔솔솔 빠져서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 경험하셨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때요? 나이는 머리털 이런 데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건 눈에 잘 보이니까 빠진지 알지만 자기 몸의 털도 잘 보세요. 옛날보다 젊었을 때보다 형격이 줄어 있을 거예요. 팔에, 다리에. 아, 왁싱하는 분들은 젊을 때부터 빼버리니까 없겠구나. 나 처음에 왁싱이라도 무슨 말인가 했어. 뭐 어디 광택내나 이랬어.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몸에 있는 털을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 동영상에 보니까 그거 얼마나 아플까. 그죠? 안 아픈가? 아, 용감해. 멋을 내는 데는 엄청난 걸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움을 극복하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들. 아름다움, 참 그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죠? 한계로선 안으로는 몸을 싸고 있는 내피에 밑가의 길이만큼 들어가서 붙어 있는 자기 뿌리의 표면으로 위로는 허공으로 뒤로는 서로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다. 두 개의 몸털이 함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비슷한 것에 의한 한계이다. 비슷하지 않은 것에 의한 한계는 머리털에서 한 것과 같다. 이제 이 다음에 대부분 다 비슷한 말을 계속하면서 이제 얘기해요. 자, 3번 58페이지. 손발톱. 손발톱이란 20개의 손발톱이다. 자, 손 10개, 발 10개 해서 20개란 얘기예요. 1. 색깔로서 모든 흰색이다. 모두 흰색이다. 2번 형태로는 물고기 비늘의 형태이다. 물고기 비늘 형태에 비슷해요? 네. 3번 방위로는 발톱들은 아랫방에, 손톱들은 윗방에, 이 두 방위에서 생겼다. 4번 장소로서는 손가락과 발가락과 끝의 뒤에 고정되어 있다. 5번 한계로서 양 방위의 손톱과 발톱 끝의 살에 의해서 안에는 손발톱 뒤에 살로, 밖과 끝에는 허공으로, 뒤에는 서로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다. 두 개의 손발톱이 함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비슷한 것에 의한 한계이다. 비슷하지 않은 것에 의한 한계는 머리털에서 한 것과 같다. 그렇죠?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같은 것에서도 비교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뒤에도 계속 같은 이 여러 가지 설명 과정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4번 이빨 92번 그렇죠? 이빨은 완전하게 이빨을 가진 자의 32개 이빨의 뼈다. 이빨은 읽을게요. 색깔로서 희다. 형태로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중에서 아래 치아의 중간에 4개의 이빨은 흙덩이 한 줄로 박아둔 호박씨의 형태이다. 예, 예를 잘 들었어요. 그렇죠? 4개의 양쪽에서 각각 하나는 하나의 뿌리와 하나의 끝을 가지지만 제스민 꽃 봉우리의 형태이다. 그 다음에는 각각의 하나는 2개의 뿌리와 2개의 끝을 가지며 수레의 버팀목의 형태이다. 그 어금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2개는 3개의 뿌리와 3개의 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2개의 4개의 뿌리와 4개의 끝을 가진다. 윗니의 열도 이와 같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윗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디서 써먹으면 돼? 치과에 가서. 강냉이, 그렇죠? 네. 네. 3번 방위로서 윗방위에서 생겼다. 4번 장소로서 2개의 턱뼈에 고정되어 있다. 한계로서는 아래로는 턱뼈에 고정되어 있는 자신의 뿌리의 표면으로 위로는 허공으로 뒤로는 서로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다. 2개의 이빨에 함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비슷한 것에 의한 한계이다. 비슷하지 않은 것에 의한 한계는 머리털에서 한 것과 같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59페이지 5번 살갗 93번 살갗이란 온몸을 싸고 있는 내피이다. 그 위층은 검은색, 갈색, 노란색 등 표피이다. 온몸으로부터 이것은 모두 뭉치더라도 대추 씨앗 정도의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 다, 요 살갗을 다 싹 합치면 얼마나 났다고요? 네, 대추 씨앗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면적은 넓은데, 그렇죠? 네, 뭉치면 그 정도뿐이 안 된다. 이게. 야, 그러면 해봤다는 건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4번 넘어가고, 95번 넘어가고, 이제 막 넘어가요. 96번 넘어가고, 61페이지 6번 살, 그렇죠? 살 뭐라고 써 있어요? 망사, 그렇죠? 빨리어로. 네, 망사. 망상이 아니라 망사, 그렇죠? 네, MAMSA잖아요, 그렇죠? 망사.
97. 900덩이의 살이 있다. 그렇죠? 살을 설명하는 거예요. 색깔로는 모두 붉은 것이 낑숫가 꽃과 같다. 그죠? 형태로는 장단지에 덩어리로 된 살은 야자잎의 자루에 넣어둔 밥의 형태이다. 네. 자, 이런 걸로 쭉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번 힘줄. 응하루. 99번 900개의 힘줄이 있다. 색깔로는 모든 힘줄은 희다. 그죠? 형태로는 여러 형태이다. 그죠? 넘어가요. 62페이지. 8번 뼈. 아티. 그죠? 101번 뼈는 32개의 이빨을 제외한 나머지 64개의 손의 뼈와 64개의 발의 뼈와 살에 붙어있는 64개의 연골과 2개의 뒤꿈치뼈와 양발의 2개의 발목뼈와 2개의 경골과 1개의 무릎뼈와 1개의 넓적다리뼈와 2개의 엉덩이뼈와 18개의 등뼈와 24개의 갈비뼈와 14개의 가슴뼈와 1개의 흉골과 2개의 쇄골과 2개의 견갑골과 2개의 상박골과 각 2개씩의 전완골과 7개의 목뼈와 2개의 턱뼈와 1개의 코뼈와 2개의 눈뼈와 2개의 귓뼈와 1개의 전두골과 1개의 후두골과 9개의 두개골이 있다. 이와 같이 300개의 뼈가 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네. 어릴 때 하고 어른하고 또 다르대요. 뼈 개수도. 이렇게. 이 뼈를 이렇게 나왔길래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뼈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릴 때 뼈와 어른 된 뼈가 또 바뀌나 봐요. 구조가. 그래서 그런 설명도 있더라고. 자, 뼈가 이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 뼈를 보고 싶어. 예. 검색해 보면 뼈가 쫙 나와요. 그죠? 해골 이렇게 된 거, 인체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보면서 각각, 여기 두개골이라구나.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내려가면서 보면 돼요. 아니면 반대로. 발뼈에서부터 발목뼈. 그죠? 정강이뼈, 무릎, 허벅지. 그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쭉 보시면 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8번.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뼈 얘기가 한참 넘어가죠. 그 다음에 65페이지 9번 골수. 아티, 민자. 109번 골수는 여러 개의 뼈들 속에 있다. 골수. 그렇죠? 골수가 어디서 나와요? 뼛속. 여러분 탕,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탕. 그렇죠? 뼈 끓인 거. 사골 끓이면 사골 처음에 자르면 그 안에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끓이면, 뜨거운 물에 끓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녹아서 뭐만 남아요? 외곽 딱딱한 것만 남고 그 안에 다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 안에 그 빠져나간 것을 골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골수에서 중요한 것들이 생산돼요. 여러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다 거기서 대부분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엉치뼈하고 이 허벅지에 있는 그 뼈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나이 드시면 어때요? 거기에 뼈가 다 이제 비어. 그래서 넘어지면 어때요? 똑 부러져요. 그래서 똑 부러진 뼈는 잘 안 붙어요. 왜 그러냐면 골수가 없고 이런 진액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지면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셨다는데 부러지셨다는 거야. 그렇죠? 넘어졌는데 왜 부러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렇죠? 네. 노를 몰라, 젊은 사람은. 노가 뭔지 몰라, 그죠? 네. 병은 알아. 자기도 젊어도 아프니까. 그런데 노는 당해봐야지 알아, 그죠? 노고를, 병고를 겪어봐야지. 그래서, 어이쿠, 이거, 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뼈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진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몸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골수가 없으니까, 그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니 생성도 안 되니까 엄청 힘들죠. 그래서 골수는 여러 개 뼈들 속에 있다. 색깔로서 이것은 흰색이다. 형태로는 큰 뼈들 속에 있는 골수는 대나무 통에 넣어 뜨거워진
큰 사탕수수의 끝의 형태이다. 작은 뼈들 속에 있는 골수는 대나무 마디에 넣어 끓인 작은 수수 끝의 형태이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6페이지 10번 콩팥. 콩팥을 다른 말로 신장, 그렇죠? 신장, 콩팥, 신장. 그 뭐 하는 데예요? 네, 물을 정화하는 곳. 우리 도시로 보면 하수 처리하는 곳, 그렇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다 그게 어디로 가요? 간과 신장으로 가요, 그렇죠? 거기서 독소를 정화시켜주는 신장에선 여기 간에서는 그렇죠?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독소 같은 것들은 내보내는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 성분들은 어디에 다 걸러요? 네, 다 걸러서 내보낼 건 내보내고 다시 재활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고장나면 어때요? 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맞아요. 물이 오염되는데 곧 뭐예요? 내 몸이 썩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부패하면 거기에 던 병이 나는 거지. 머리에서 나면, 그렇죠? 머리도 물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머리를 청소를 어떻게 해요? 머리 청소를 어떻게 해요? 명상을 네. 근데 머리는 이런 데는 내가 이렇게 만져서 회전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해서. 그런데 머릿속은 청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게 좀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정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머릿속은 어떻게 해요? 손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액순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호흡, 산소, 숨으로 회전시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 시키는 거 이것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숨으로 여러분들이 숨을 길게 빨리 쉬잖아요. 그러면 뭐가 회전이 빨라져요? 네. 혈액순환. 그렇죠? 여러분 달리기 하면 몸도 그러지만 여기도 막 돌잖아요. 그렇죠? 혈액순환을 빨리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혈액순환을 빨리 시키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호흡을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호흡을 그냥 혼자 빨리 못하니까 어때요? 근육을 운동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달리기 하는 게 무리가 가는 분은 속보, 걷는 거. 네, 빨리 걷기. 어느 정도 빨리 걷냐면 약간 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속보로 걸으면 돼요. 일정 시간 좀 여기에 약간 압박감이 온다. 그 정도로 가면 여기에 당연히 회전되겠죠. 사방으로 같이 도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어주려면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 그 다음에 몸을 근육을 안 쓴다 그러면 앉아서 숨을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고 길게 들어 내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공이 확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엄청 빨라져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운동하는 것뿐이 없어요. 이 안에는 어때요? 다 이 뼈로 싹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을 청정하게 만들려면, 노폐물을 없애려면 어때요? 정화시키는 게 그것뿐이 없어요.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거.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 간과 심장의 기능이 좋은 것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심장은 펌프질 해주는 거지 정화시켜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터 같은 거야. 회전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과 간이 튼튼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빨리 해주려면 이제 걷기를 빨리 하시거나 아니면 걷는 건 안 싫어했으니 그럼 앉아서 하는 거. 숨을 빨리 쉬는 거. 숨을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고. 그걸 빨리 해서 한 5분, 3분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띵 할 정도로 나타날 때까지 하면 엄청 몸을 안 쓰지만 혈액순환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열려요. 모공도 열려요. 그래서 굉장히 추워요. 여러분 창문을 다 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 숨욕하고 비슷해요. 그래 좋은데 그게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여기를 운동시켜 준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래서 옆길로 잠깐 샜어요. 콩팥. 그 콩팥인데 옆길로 잠깐 샜네.
콩팥. 110번 콩팥. 콩팥은 한 개로 묶여있는 두 개의 살덩어리이다. 색깔로서 이것은 다몽색으로 빨리 바닥과 씨앗의 색깔이다. 그렇죠? 형태로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한 쌍의 공의 형태이다. 혹은 하나의 가지에 붙어있는 두 개의 맹고 과일의 형태이다. 망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여러분 요 뒤에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신장이 별로 안 좋다 이럴 수도 있어. 그렇죠? 여러분 피로 가면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좀 쉬셔야 돼. 여러분 어려운 일을 너무 계속 이어서 하면 몸의 그 장기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쉼을 잠깐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여러 장기들이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11번. 염통은 뭐예요, 염통? 거기 빨리하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네, 하다야가 뭐예요? 네, 심장. 염통. 염통이 심장이에요. 네, 염통이란 염통의 살이다. 심장의 살이다. 색깔로서 이것은 붉은 것이며 마치 홍련잎의 뒷면의 색깔이다. 붉은색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형태로서 밖에 잎을 제거하고 거꾸로 놓아둔 연꽃 봉우리의 형태이다. 그렇죠? 요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밖은 부드럽고 안은 꼬사닭띠의 열매의 안과 비슷하다. 거기 예를 드는 열매들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 뭐예요? 그게 꼬사닭띠의 열매의 안과 비슷하다. 만초. 만초 혹시 아세요? 만초? 호로. 네, 다 몰라요. 네. 네, 통찰지를 가진 자의 것은 약간 피었고 통찰지가 둔한 자의 것은 봉우리 형태이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네, 통찰지가 높으신 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안에는 뿔낙가시아 크기만한 구멍이 있다. 그 속에 빠삭다 반만큼의 피가 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지하여 만호의 요소와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가 활동한다. 거기서 만호라는 것이, 근데 만호와 만호의 아르마리, 여기서는 만호의 요소와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만호 다뚜, 만호 인야나 다뚜. 그런데 만호는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네, 비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이 만나는 어떤 곳이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연결고리가 없으면 어디서 만나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는 옛날에 2,500년 전에는 그걸 물질과 비물질의 네트워크가 어디서 이루어지냐고 설명하냐면 심장의 안쪽에 어떤 곳에서 일어난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요새는 어디라 그래요? 이러죠. 물리적으로 여기가 뭐예요? 저장소잖아요. 의식의 그 정보들을 저장하는 여기가 하드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다고 그러죠, 요새는. 정신적인 활동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맨 안쪽에 본능적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 해만가? 하여튼 그 맨 안쪽에 있는 그거 뭐라 그러죠, 그렇죠? 거기서 네, 그 변형계. 그 안에서 모든 정보들이 취합돼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 그래서 거기가 고장나면 어때요? 다 의식 활동이 안 되는 거지. 정상적 우리 이렇게 인간들끼리의 이런 게 정상이 안 돼. 의식은 있어. 그런데 뭐라 그래야 돼? 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옛날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이 둘 다 어때요? 이 두 군데만 있어요? 아니에요. 마음은 조건지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발바닥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등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앞에서도 일어나고 안쪽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조건 발생적이에요. 그렇죠? 어딘가를 특정하시면 막 어려워져요. 경험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여기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쪽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엉뚱한 데서 일어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마음은 조건 발생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딘가를 특별한 곳으로 설명할 때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설명한다? 심장. 그렇죠? 물질과 비물질의 연결 통로를 심장의 안쪽의 어디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근데 요새는 과학적으로는 머리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이성적인 것은 여기, 감성적인 건 여기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데 하시면 되겠죠. 네. 몸 어딘가에서 일어난다. 조건 발생적으로. 하다야 심장. 그래서 이건 좀 읽어볼까요? 그것은 탐하는 기질의 사람의 것은 붉고 성내는 기질의 사람 것은 검고. 네. 그렇죠. 여러분 성내면 겉으로도 붉어졌다가 검해져요. 그렇죠? 네. 탁해져요. 무지한 기질의 사람 것은 고기를 씻은 물과 비슷하다. 허옇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색하는 기질의 사람 것은 완두수프의 색깔이다. 완두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멍든 색깔인가? 그러면? 신뢰하는 기질의 사람의 것은 노란 까니까라 꽃의 색깔이다. 지혜인 기질의 사람의 것은 깨끗하고 맑고 탁하지 않고 밝고 청정하여 윤이 나는 보석처럼 빛이 난다. 그렇죠? 네. 방위론 이것은 윗방향에 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옆 페이지 67페이지 간은 여기 그렇죠? 간은 한 쌍으로 된 살의 막이다. 색깔로는 붉고 담적색이고 너무 붉지 않은 수련잎의 뒷면의 색깔이다. 형태로는 한 개의 뿔리와 두 개의 끝을 가진 것이 마치 꼬이 랄라 잎의 형태이다. 네. 이것은 둔한 사람에게 하나뿐이고 통찰지가 갖춘 자에게는 둘 혹은 셋의 작은 것이다. 여러분 사진 찍어보고 나는 하나다. 두 개다. 두 개. 어깨 힘 주고. 두 개인 사람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 형태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하나의 형태인 사람도 있나 보다. 세 개인 사람도 있고. 그렇다 해야 돼요. 넘어가요. 68페이지 115번 쑥쑥 넘어가요. 그렇죠? 근막, 능막 이거는 근막은 숨겨진 것과 숨겨지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는 두 가지 살의 덮개이다. 색깔로서 두 가지 모두 흰색인 것이 뚝골라천 조각의 색깔이다. 형태로는 자기의 장소의 형태이다. 방위로서 숨겨진 근막은 윗방위에 있고 숨겨지지 않은 것은 두 방위에 있다. 장소로서 숨겨진 근막은 염통과 콩팥을 숨기고 있고 숨겨지지 않은 것은 근막은 온몸의 내피, 아래의 살을 덮고 있다. 한계로는 아래는 살로, 위로는 내피로, 뒤로는 근막의 경계로 산정되겠다. 이것은 비슷한 것에 의한 한계이다. 비슷하지 않은 것에 의한 한계는 머리털에서 한 것과 같다. 자, 그 다음에 14번 지라는 다른 말로 비장, 그렇죠? 116번 지라는 혀의 모양을 한 복부의 양쪽에 있는 살이다. 위쪽에 있는 살이다. 한 복부의 위쪽에 있는 살이다. 색깔로는 푸르다. 니꾼디꽃의 색깔이다. 2번 형태로서 손가락 7마디의 크기이고 검은 소의 늘어진 혀의 형태이다. 방위로는 윗방위이다. 장소로서는 염통 왼쪽과 복부의 위쪽에 의지하여 있다. 타격을 입어 이것이 밖으로 나올 때 중생들 수명이 다한다. 한계로서 이것이
질화의 경계에 의한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비슷한 것에 의한 한계이다. 비슷하지 않은 것에 의한 한계는 머리털에서 한 것과 같다. 자, 15번 허파 69페이지 117번 허파는 둘 혹은 세 덩어리로 나누어진 허파의 살이다. 1. 색깔로서 이것은 붉다. 너무 많이 익지 않은 무화과의 색깔이다. 2. 형태로서 고르게 썰지 않은 두꺼운 빵 조각의 형태이다. 안에 먹은 것과 마신 것이 없을 때 업에서 생긴 화대의 열이 솟아 그것에 의해 압박받기 때문에 씹은 즙의 더미처럼 몸이 건조하고 영양소가 없다. 3. 방위로서 윗방이 위에 있다. 4번 장소로서 몸의 내부가 두 가지 사이의 염통과 간 위에 매달려 이들을 숨기고 있다. 5번 한계로서 이것은 허파의 경계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비슷한 것에 의한 한계다. 비슷하지 않은 것에 의한 한계는 머리털에서 한 것과 같다. 아이고, 건너뛰면서 읽는데도 안 끝나네. 16번까지만 할게요. 네, 그래도 118번 큰 창자는 남자에게는 32완척의 길이가 1완척이 얼마예요? 1완척. 하타가 이거예요. 하타. 완척이라는 게 이걸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통 불교에서 완척하면 45cm에서 한 55cm 그 사이를 한 완척이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완척이라는 걸 요걸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요게 대충 그렇게 되죠. 그렇죠? 45cm에서 막 55cm 정도. 한 자는 뭐예요? 네. 그렇죠? 요거 빼면 한 자 정도 되겠죠. 그렇죠? 한 30cm 정도? 한 33c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32완척이니까 어때요? 40 곱하기 32. 그럼 매죠? 엄청 길어요. 그렇죠? 네, 긴 거예요. 자기 키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에게는 32완척이고 여자에게는 28완척인 길이인데 21곳에서 접혀져 있는 창자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울퉁불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창자 모양이 울퉁불퉁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 많이 먹잖아요. 곱창. 그렇죠? 그 곱창이 창자예요. 그렇죠? 맞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내 몸, 뱃속에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어. 그 얘네들이 소화를 잘 시켜주면 여러분 튼튼하고 그다음에 몸이 건강해요. 그런데 그게 약한 분은 어때요? 흡수가 안 돼서 살이 잘 안 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튼튼한 분은 흡수가 잘 돼서 어때요? 네, 살이 잘 찌는 거죠. 그렇죠? 흡수가 잘 되니까. 자, 색깔로서 흰색이다. 흰색은 작은 모래로 만든 석회의 색깔이다. 이 형태로서 피가 든 홈통에서 사리를 튼목 잘린 뱀의 형태이다. 방위로서는 두 방이 있다. 장소로서 위는 식도로부터 아래는 대변의 통로이.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네, 항문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도와 대변의 통로에 의해 한정된 몸속에 있다. 한계로선 큰 창자의 경계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비슷한 것에 의한 한계다. 비슷하지 않은 것에 의한 한계는 머리털의 한 것과 같다. 야, 그래서 창자까지 32가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읽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군요. 제목만 읽어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